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스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간 김에 IELTS 테스트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본 IELTS고요. 왜 봤냐면 곧 영국으로 이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차피 비자를 받으려면 IELTS 점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간 김에 한국이 좀 더 저한테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IELTS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또 각 섹션별로 어떤 게 좀 특이했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IELTS UKVI라는 시험을 봤고요. 이 UKVI가 붙은 것들은 비자를 받을 때 필수로 봐야 하는 시험이라고 해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막 계획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온라인에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을 찾아서 4에서 5회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일단은 리딩하고 리스닝은 5회 정도 풀었던 것 같고요. 라이팅은 섹션 1과 2가 나눠져 있는데 1 같은 경우는 모범 답안을 베꼈어요. 한 4개 정도 베껴보고 두 번째 섹션 2는 사실 별다른 걸 많이 못 해보고 모범 답안만 좀 읽어보는 식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스피킹도 역시 뭐 따로 녹음을 하거나 그렇게 연습까지는 못했고요. 지난 시험에 뭐가 나왔나 그냥 출제 유형 정도만 보고 그래서 막상 시험 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3일이 지나서 강남에 있는 IDP 에듀케이션 센터에 가서 성적표를 수령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받은 점수는 따다단 7.5점, 오버롤 점수 7.5점이 나왔습니다. 영역별로 보면은 리스닝은 9점, 리딩은 7.5, 라이팅이 6.5, 스피킹이 7 해서 총 점수는 7.5가 나왔고요. 이 영상은 사실 뭐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공부법에 관한 영상은 아니고요. 그거는 추후에 따로 찍을 예정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 IELTS를 보는 사람으로서 어떤 게 되게 당황스럽고 만약에 처음 IELTS를 보러 가신다면 이런 부분을 좀 챙겨가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CNN The Biz까지 집에서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일찍 출발했어요. 늦지 않으려고. 시작 시간은 8시 15분까지 오라고 돼 있어서 잘 맞춰서 갔습니다. 가서 좀 대기를 많이 했고요. 다른 분들도 다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서 이제 줄을 서서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을 다 내야 되고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지품을 맡기고 들어가면 다시 나오질 못합니다.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무조건 소지품 맡기기 전에 화장실 다녀와야 된다. 그리고 물병 같은 경우는 그 라벨 있죠. 플라스틱 라벨을 띈 다음에는 갖고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샤프나 지우개, 휴지 정도는 들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되고 그냥 신분증이랑 소지품 맡긴 그 번호랑 그것만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시험장에 연필이랑 지우개 그리고 휴지는 있어서 다행히 거기 있는 걸로 사용을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지문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찍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안내받아서 거기 앉으면 다른 모든 분들이 앉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대기를 해야 돼요. 다 모두 들어와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이 엄청 길게 뭔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다 지나가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답안지를 먼저 나눠줍니다. 쓰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토익 옛날에 봤던 것만 생각하고 당연히 리스닝 먼저겠지 생각을 했는데 라이팅이 먼저라서 진짜 당황했어요. 진짜로 당황해서 뭐지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처음 보는 분들 계시면 라이팅 먼저 시작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이팅이 시작하고 나서는 답안지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도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제지가 나오고 나서는 열어보라고 할 때까지는 못 열어봐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이제 시작하세요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라이팅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1시간이 주어지는데 문제가 2개잖아요. 섹션 1하고 섹션 2. 섹션 1은 도표 같은 거 보고 자기가 분석해서 쓰는 거고, 섹션 2는 독립된 문제로 자기 의견 쓰는 건데, 나름 그래도 조금 써봤는데 막상 거기 들어가서 종이에다 대고 쓰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문제에 한 20분 정도 배정하고 두 번째 한 40분 정도 배정해야 되는데, 첫 문제 뭐 20분 될 때까지 되게 많이 못 썼어요. 계속 쓰고 지우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지우개 똥은 막 넘쳐나고 연필이 막 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황하던 찰나에 그 감독하는 분들이 새 연필을 2개 주셔가지고 나름 감사하게 또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꼭 샤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H1B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라이팅이 섹션 1은 150자, 섹션 2는 250자였나? 근데 다 쓰고 나니까 또 그 글자 수 못 채웠는지 그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 셌어요, 하나씩 일일이. 제가 셌을 때는 150, 250이 넘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라이팅이 좀 안 좋게 나온 거 보면은 뭔가 뭐 글자 수가 모자랐거나 뭐 다른 뭐 문법적인 거나 논리의 오류가 뭐 있었겠죠? 라이팅은 그렇게 6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리딩. 라이팅보다 리딩이 조금 더 편했어요. 리딩은 해본 거기 때문에 토익이나 다른 시험에서도. 리딩 같은 경우는 지문이 3개였고 한 지문당 대략 18분? 답안 마킹하는 거 빼고 18분 정도씩 하면은 딱 알맞게 분배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시간은 좀 남았어요. 근데 헷갈리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서 다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시간 남아서 마킹 다 하고 나서 헷갈린 것만 다시 돌아와서 보는 식으로 풀어봤고요. Yes or no or not given, 그 문제가 모의고사 풀 때도 되게 많이 틀렸었는데 역시나 진짜 시험 볼 때도 그게 제일 헷갈렸고요. TF, 그러니까 true or false인 줄 알고 TF로 썼다가 다시 보니까는 yes or no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해서 다 지우고 다시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IELTS가 다른 뭐 토플이나 토익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리딩이나 리스닝에도 쓰기가 들어가잖아요.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느꼈고, 그래도 뭐 다른 철자나 이런 건 실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다시 체크하고 복수, 단수 이런 거 실수하지 않으려고 꼼꼼히 봤고요. 리딩은 따로 마킹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시간이 막바지에 왔는데 마킹 안 하셨으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마킹하면서 답안 작성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듣기였는데요. 제가 기출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는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도 있었는데 막상 이 실전 시험에서는 이번 시험이 조금 약간 무난하게 나온 편이었던 것 같아요. 듣기는 제가 모의고사 풀 때는 컴퓨터로 했는데 뭔가 적을 수 없는 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걸 페이퍼 베이스로 하니까 확실히 연필로 필기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라이팅은 많은 분들이 컴퓨터로 치는 게 익숙하니까 그게 조금 더 유리한데, 리딩이나 리스닝에서 적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를 고민하다가 많이들 페이퍼로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페이퍼를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역시나 주관식 문제에서 S 붙이고 안 붙이고 뭐 철자나 이런 약간 조금 까다로운 질문들, 좀 틀리기 쉬운 것들, 제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아, 얘네가 약간 이런 거를 노리는구나, 그런 감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전 시험 보면서도 아, 뭔가 이거는 S를 붙이고 안 붙이고 틀릴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해서 주관식 쓸 때는 한 번 더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뭐 듣기의 특성상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들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했던 거는 문제 한 번 읽는 거, 안 읽고 듣는 거랑 읽고 듣는 거랑 정말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는 저 같은 경우는 1시 40분에 배정을 받았고요. 어떤 경우는 4시 이렇게 늦게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시험 보기 20분 전인 1시 20분에 올라가서 대기하고 뭐 자기 성적표 어떻게 수령할 건지 아니면 픽업할 건지 그걸 작성하고 사인하고 바로 스피킹을 받습니다.
CNN 더 비즈 같은 경우는 2명이 대기했다가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룸 1이었고 또 룸 2는 아래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기다리다가 시험관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요. 조금 놀랐어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뭐 다른 스피킹 시험을 본 경험이 별로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딱 앉아가지고 이 수험생은 이름은 뭐고 몇 월 몇 시에 뭐를 보고 이런 거를 시험관이 다 녹음을 하거든요. 그 녹음하는 거 듣는 게 좀 되게 떨렸고요. 아, 이거 시험이구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긴장했던 것 같고, 첫 번째 질문 나오고부터는 그래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화 형식이라 조금 편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에 총 3개로 나뉘잖아요. 첫 번째는 일반 대화 형식, 두 번째는 어떤 주제를 주고 얘기하는 거, 나머지는 거기에 관련된 뭐 팔로우업 퀘스천 같은 것들이었는데, 두 번째에서 이렇게 종이를 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주고 연필이랑 메모 조금 할 수 있는 거 종이를 준 다음에 1분 동안 생각해라. 그 다음에 1분 동안이었나? 2분이었나? 계속해서 말해라. 그래서 녹음을 하는데 정말 생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주제라서 진짜 당황했고요. 이런 거를 내가 살면서 생각해볼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주제를. 그래서 그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할 말이 없냐고 해서 애써서 좀 덧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더 할 말이 없냐고 해서 그 다음엔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정말 꾸역꾸역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팔로우업 퀘스천 같은 경우도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었던 것 같고, 뭐 한국말로 하라고 해도 조금 어려운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피킹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스피킹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시험은 8시 15분에 그 고사장 도착해서 한 2시 정도 되니까 모든 게 다 끝났고요. 그로써 하루가 다 간 거죠 뭐. 그렇게 첫 IELTS 시험을 마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토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취업할 때 대부분 기업에서 토익 점수를 요구하니까. 근데 토익이랑 IELTS는 제가 느낄 때 정말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이점이 그냥 제가 몸소 느낀 거는 굉장히 컸어요. 아예 다른 시험이구나. 토익 같은 경우는 리딩, 리스닝인데 IELTS는 스피킹하고 라이팅이 있다는 거 되게 큰 차이점이고, 토익은 주관식 문제가 없잖아요. 객관식으로 다 선택만 하면 되는데 IELTS 같은 경우는 리스닝, 리딩에도 주관식이 있고 라이팅은 당연히 서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스펠링 같은 거 어려우신 분들, 문법이 조금 힘드신 분들한테는 더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익이랑 IELTS랑 또 다른 점은 저는 IELTS 아카데믹을 봤어요.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는 실생활, 뭐 비즈니스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 실생활 위주이지만 IELTS 아카데믹 같은 경우는 학문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주제가 좀 더 생소하고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게 차이점이고, 그래서 토익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IELTS가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토익에서 리딩, 리스닝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 IELTS의 리딩, 리스닝이 좀 더 잘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토익 955를 2번 받았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좀 살았던 경험이 있고 여기서 좀 일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IELTS를 볼 때도 크게 IELTS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토익만 하셨고 그 외에 다른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IELTS 볼 때 조금 뭐 기대하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ELTS는 아예 다른 시험이니까 토익을 좀 잘 보신 분들이라도 IELTS 시험을 볼 때는 꼭 IELTS에 맞는 공부를 하고 유형 파악을 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IELTS를 보니까 대략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섹션별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거를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IELTS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